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 수학 교실을 찍게 됐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큰 이슈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랍니다. 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 1, 여자 1이 결혼해서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요. 인구가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남자 1, 여자 1이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둘은 낳아야 이게 지금 인구가 지속이 될 텐데 우리 5천만 인구가 지금 2명이 만나서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더불어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한 여자가 일반적으로 가임 기간은 15살에서 49살까지 치는데요. 이 15살에서 49살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0.72명이고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러 기사나 뭐 신문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현재 전쟁인 국가의 출산율과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또 나왔죠. 한국은 지금 흑사병을 앓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시대의 출산율하고 비슷한 거랍니다. 그 덧붙여서 좀 너무 슬픈 얘기긴 한데 미군 참전용사가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왔을 때 이제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를 앓는다고 합니다. PTSD.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의 비율과 우리 자살의 비율이 비슷하답니다. 지금 이건 뭘 뜻하냐면 출생아 수를 보거나 자살률 수를 보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 사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전쟁을 치르는지 그것도 언젠가 한번 다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수학교실 친구가 그렇다면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멸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와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자, 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출생아 수도 지금 워낙 감소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합계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옛날에 한 70년대생쯤 분들은 그때 당시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뭐 100만 수험생, 뭐 100만 수험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막상 저희 그러니까 2009년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수험생 수가 약 40만 초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우와, 반도 넘게 깎였네요. 네, 이게 100만에서 40몇만을 사실 44만인가 아마 그렇게 줄 거고 더 심각한 거는 현재 2023년에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습니다. 딱. 그러면 앞으로 뭐 20년 후에 수험생이 23만이라는 거죠. 더 줄어들겠고. 지금 결국은 지금 100만에서 40만이 됐는데 거기서 또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인구 위기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합계 출산율이 0.7이 나는 거는 결국은 이 정의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애들의 수인데 그게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심각하죠. 왜냐면 남자 여자 둘이 만난다 쳐도 0.72명을 낳는데 결혼 안 하는 인구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하죠. 현재 얼마 전에 기사가 그거였어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이렇게 결혼할 만한 그 나이의 남녀들이 49% 정도만 49%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51%가 결혼할 의향이 있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고요. 더 웃긴 거는 뭐 결혼하고 싶은 의향을 보인 사람이 20%인데 그 와중에서도 반도 적게 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따지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고정되게 0.72명의 이 합계 출산율과 현재 인구와 사망자 수를 어떤 비율로 고정했을 때 대체 우리 한국 언제 그러면 0명으로 소멸하나요? 네, 사실 이게 그래서 계산하기도 굉장히 복잡한데 왜냐면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냥 0.72 곱하기 우리 인구 절반 정도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두 명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에서 그러면은
애를 0.72명 낳을 거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일단 뭐 우리 인구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모두 대응해서 한 가정씩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0.72명이라는 게 1년에 낳을 걸로 예상되는 것이 아닌 평생이라고 우리가 애초에 뒤에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평생 낳을 횟수를 그대로 인구에 곱해버리면은 오차가 말도 안 되게 생기는, 좀 규모가 좀 말도 안 되게 다른 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실 우리는 처음에 먼저 가정을 한 가지 할 건데, 그 가정은 뭐냐면 일단 이게 너무 변수가 복잡해지면 계산도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추격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출생아 수가 우리가 감소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근 몇 년을 보면은 21년으로 왔을 때 4.3%가 줄었고, 그 후에 약 4.4%, 그리고 작년에 7.7%가 사실은 줄었어요. 그 말은 전년 대비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 비율이 다르게 감소하긴 하지만 그 이전과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은 대충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출생아 수가 약 5%씩 결국은 감소한다고 먼저 처음에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자 수인데요. 어쨌든 왜냐면 출생아 수라는 건 새로 낳는 사람들, 새로 더해지는 어떤 인구가 출생아 수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인구를 계산할 때 어쨌든 죽는 사람들, 사망자 수까지 포함을 해야지 완전한 인구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자 수를 볼 때도, 사망자 수도 사실 외부 변인이 너무 많죠. 뭐 사회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 재난이라든지, 그 외 뭐 세대별로 뭐 베이비붐 세대는 훨씬 인구가 많고 그 후의 세대는 인구가 줄니까 뭐 사망자 수가 좀 다를 거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린 여기서도 일단은 최근 추세를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대체적으로 좀 비율이 크게 차이 안 나게 감소한다고 보고, 여기서는 약 아까는 감소 비율이 5%, 그래서 0.95로 계산할 거였다면 여기서는 한 1.035배씩 증가를 한다라고 보고 일단 계산을 한다라는 점을 일단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인구가 어떻게 변할까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선 우리가 일단 23년 또는 그 이전 통계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 이전 통계를 보면은 우리의 인구가 22년부터 보면은 22년의 출생아 수가 24만 9,186명 뭐 한 이쯤 됐고, 23년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더 줄어서 물론 23년 거는 아마 아직 완전히 정부에서 공인한 그 지표는 아닌데 추정치, 거의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치가 거의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대신 고려해야 할 게, 사망자 수는 바로 23년, 22년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코로나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사망자 수가 급증한 영향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은 두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단 19년 기준으로, 왜냐면 19년은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때의 수치, 두 번째는 20에서 21년 수치로도 일단은 한번 샘플은 내보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볼 건데, 참고로 19년 때 사망자 수가 얼마였냐면 29만 5,110 뭐 이쯤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출생아 수를 초월했죠. 5만 명 정도.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21년치까지 해서 21년치 이런 애들도 뭐 30만대를 일단 초월을 했어요 최근에. 31만 뭐 7,680. 그리고 더 늘어났네. 5만에서 네. 7만으로 이제 격차가 더 늘어났네. 그리고 22년에는 37, 이때가 사실은 최근 중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23년엔 감소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30 아마 5만? 이것도 잠정치긴 한데 줄었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년까지 좀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 이슈가 한 6만 명 정도 그 비율에서 더 증가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하게 좀 더 보려면 아마 내년에서 내후년 통계, 그러니까 사망자 통계가 나오면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우린 코로나라는 외부 지표를 감안해서 일단은 19년을 먼저 가보겠다라는. 자, 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지금 출산율이 23만 명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를 제외한 19년 사망자 수가 29만이라면 6만 명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 인구에서 이렇게만 계산해도 이제 5천만 갈 때까지 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한번 어떻게 사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먼저 처음 했었죠. 가정이 뭐냐면은 이 출생아 수는 어쨌든 일정 비율씩 매년 감소한다. 이 일정 비율씩이라는 건 매년 각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이 있었으면은 그 내년에는 5% 네, 줄어서 95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5% 줄어서 95에서 5%. 네,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사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여기서 해볼 거는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비율을 일정하게 했다는 거는 우리는 결국은 좀 합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의 합, 사망자 수의 합 해서 총합이 어떻게 될 거다를 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게 사망자 수가 1.035% 늘어난다는 뜻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도 여기 속에 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전년 대비? 그거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들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차이가 제가 저희는 일정하다고 이게 1.035배씩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아마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또 했을 때는 이게 세대별로 좀 갈릴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 이때는 한창 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떠날 때쯤에는 훨씬 더 인구의 여파가 클 거다. 이게 아마 714만 명이라거든요. 그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 그 뒤에 뭐 386 세대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인구 감소도 줄 거기 때문에 세대는 나눠야 되는데 일단 가정을 우리는 먼저 했으니까 그 가정에 충실해서 따라가 본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먼저 계산을 어떻게 해볼까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년 후면은 되게 간단하죠. 1년 후는 그냥 감소치랑 증가치 하면 되니까. 근데 2년 후라고 치면은 2년 후에 계산을 했을 때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년 차 때 감소했던 수 1년 차 때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감소했고 2년 차에서 전년 대비 2000명이 감소했다 치면은 전년 대비로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2년 차 때 2000명이 줄은 건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2년 후에 우리는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지수는 결국 계속 전년 대비라는 수식이 붙기 때문에 전년 대비 몇 명씩 줄었기 때문에 사실 2년 후면은 1년차, 2년차에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할 때 복리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사실 복리 개념이 있는데 그 복리랑 지금 우리가 사용할 개념이 완전히 똑같아요, 원래. 네. 그러면 여기서 볼 거는 볼 개념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등비수열이라는 건 말로 풀면 되게 쉬워요. 등이 같을 등자고 비가 비율의 비자여서 수들의 비율이 일정한 수를 나열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참 우리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가 네. 안 도와주네요. 갑자기 공사를 얘는 이 우리 상황을 이해해주고 구독자분들은 짜증이 나도 조금 네. 지금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 등비수열 간단 예시를 들어주면은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다 누구나 예측하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1, 2, 4, 뭐 8, 16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수가 뭘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1, 2, 4, 8, 16. 그렇죠. 패턴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보니까 2배씩 계속 2배씩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숫자가 32겠구나 그럼 그 다음은 64겠구나 이렇게 대충 우리가 딱 봐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일정한 네. 비율로 이 패턴을 발견하는 거 등비수열. 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그 다음 항이 계속 이전 항에 비해 똑같은 비율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2배 계속 똑같이 2배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이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등비수열의 개념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가정을 하나 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인구가 예를 들어서 출생아 수면은 0.95배씩 된다.
0.95배가 된다. 그리고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약 1.0335배씩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년 대비가 결국은 이전 항 1년 전에 1이었으면 지금 1년 후에는 0.95배가 될 거다. 1년 후에는 1.035배가 될 거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을 사용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출생아 수랑 그다음에 사망자 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방금 제가 일부러 하나 언급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년 차 때 결국 인구 총 2년 전에 비해 2년 차 때 인구 총 감소치를 보려면 1년 차 때 얼마나 감소했는지 전년 대비 플러스 전년 대비 2년 차 때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거를 사실 더해야 한다 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순 등비 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끼리 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수열이었으면은 우리가 그냥 1, 2, 4, 8, 16, 32, 64, 가망 128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이 복잡해 보이는 게 어떤 값을 나올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유도 그거의 식을 유도하기까지는 조금 고교 과정이고 뭐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거는 사실 설명은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건 추가로 다음에 찍도록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보면은 얘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일정 계속 증가하는 비율을 우리는 공비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비라고 하고 R이라고 써요. 왜냐면 R이 rate, ratio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R이라는 놈을 쓰는데 그랬을 때 얘네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총 개수가 n개일 때 공식은 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이런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했다만 알면 되니까 R-1분의 첫 번째 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라는 게 여기서는 1 아니면 다른 수열이 3, 9, 27, 81 이런 수열이었으면은 3이겠죠. 첫 번째 수가 이런 거에 첫 번째 수 A1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뭐 R의 n승 마이너스 1 n은 여기서 개수였고요. 뭐 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걸 썼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될 거고 그냥 이런 걸 써서 얘네가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아까 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했죠. 출생아 수는 일단 23년에 23만 명이고 전년 대비 우리는 0.95배씩 곱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0.05배씩 감소를 한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의 오차는 생길 수 있지만 약 아까 얼마였냐면 29만 5,110 이 정도였고 그게 1.035배씩 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공비라는 놈이 0.95배일 거고 얘는 공비라는 놈이 1.035배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총 합들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사실 식을 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인구가 있으면 출생아 수는 더해지는 놈일 거예요. 왜냐면 계속 생겨나는 거니까 사망자 수는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빼줘야겠죠. 그러면 그 의미는 원래 현재 23년 우리 인구가 약 5,32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총 출생아 수 결국은 총 생산 인구 총 출생한 수를 더해주고 거기서 총 사망자 수 약 몇십 년 동안 총 몇 명이 죽었나 이거를 빼준다면은 사실 식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처음엔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못했던 건데 이 식을 우리가 알니까 그대로 사실 대입만 해주면 되긴 해요. 이제는. 그럼 한번 대입을 그대로 하는 것만 봐볼게요. 공비가 R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공비는 출생아는 0.95라 했죠. 그러면 0.95 빼기 1 분의 A1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했어요. 첫 번째 놈 여기선 첫 번째 놈이 23년 기준인 23만 명 그대로 23만 명이 돼주고 거기에 R의 n승 R이라는 건 아까 0.95라 했고 n은 우리가 몇 년 후일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싶은 거니까 그대로 어렵지 않게 그냥 n이라고 둘게요. 이게 총 더해지는 출생아 수일 거예요. 그 사망자 수는
똑같이 빨리 쓴다면은 뭐 1.035 마이너스 1분의 뭐 295110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공식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어쨌든 이게 n년 후 n년, n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n년 후에 더해지는 인구, 정확한 얘가 사실은 크니까 빼지는 인구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값이 5321만을 마이너스 5321만을 뛰어넘는다면은 그때 비로소 시간을 시작할 예정이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자세를 바로 하고. 네, 우리가 결국 얘기했던 건 이 값이 만약 5321만보다 더 크게 빼진다면은 비로소 그 부호가 전환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인구가 이제 조금 산술적으로는 이 멸종하는 소멸하는. 자, 그럼 이제 5,321만 명. 네. 2024년 기준 이 인구가 네. 대체 한국 이대로 가다가 이 저출산율과 이 사망자 수를 했을 때 언제 국가 인구가 0으로 소멸하나요? 네, 이제 비로소 일단 그래프를 같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래프까지 추가해서 사실 한번 값을 이렇게 조금 보여줬는데,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좀 꾸준히 완만한 곡선이 감소하는 걸 우리 눈으로도 그냥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계단처럼 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아까 전제가 이 식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비율을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으로 나오는 점 네.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각 연별로 각 모별로 이렇게 변인이 너무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약간씩은 삐뚤어지고 삐져나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선 이런 느낌을 가질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좋을 거고, 그러면 0을 가지는 부분이 여기 2080년과 90년 사이 어딘가 있네요. 근데 거의 90년이 가까워요, 사실. 그러네요. 209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네. 0명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어떡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계값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기서 왜냐면 계산값이 조금 정확하게는 안 보이니까 알려드리자면은, 사실 69년 후에 얼마나 감소하냐면요, 약 5,300만이 감소해요. 네. 그러면은 21만이 남죠. 현재 5,321만이라 했으니까. 근데 70년 후만 돼도 이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5,521만 뭐 4,800 뭐 이렇게 돼서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점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감소하는 거와 함께 인구 자체도 감소하니까 그 떨어지는 수도 어쨌든 조금 더 감소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까지 나오긴 했지만 시계값이 음수가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이 함수를 넣어갖고 나온 거죠? 사실 아까 우리가 얻었던 그 식 있죠. 그 등비 수열에 막 합 썼던 거 있잖아요. 네. 이 식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짜증나는데,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했잖아요. 이 식 자체를 변수가 x, 우리가 보통 fx 할 때 변수가 x잖아요. 여기는 그냥 변수가 n인 거예요. 근데 n이 연속한 게 아니라 그냥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 그냥 얘가 그 자체로가 그냥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함수가 돼서 딱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네. 함수식이다. 지금 이 등비수열 계산한 이 식을 네. 엑셀에서 그대로. 함수로 넣었을 때 인구가 쭉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자, 그러면 2078년 정도의 인구가 2천만으로 줄어드는 네. 건가요? 와. 네, 대충 이게 실제로 어느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2070년, 72년쯤에도 인구가 실제로 이게 3천만 선이 붕괴가 될 거다라고 네, 하기 그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률 0.72명과 그다음에 사망자 수를 일정 비율로 계산했을 때 큰 변곡점은 아무튼 딱 뭐 숫자로 나타내면 2천만이 2078년에 2천만으로 떨어졌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실은 이 완만한 그래프가 아예 직선처럼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거의. 2090년
이건 뭐 좀 마이너스가 그렇긴 하지만 2088년 90년 사이에 네. 0명으로 네. 인구가 소멸이 된답니다. 무서워요. 사실 아마 저는 이게 일정 비율로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더 빠르게 되는 추세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 해도 큰 틀은 어쨌든 비슷하다는 걸 인지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먼 현실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 보니까 확 느껴지네요. 네. 처음에 완만해서 못 느꼈는데 훅 떨어지는 네, 거죠. 2천만이 되는 2078년 정도에 와 여기서부터는 이제 90년 이 10몇 년 사이에 직선으로 떨어지다가 209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0으로 딱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고정된 가정을 전제로 박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고려해야 될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아요, 네. 변수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가 어린 시절에 사망하는 유아 사망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무 이 수식이 복잡해져서 아주 단순하게 학계 출산율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그 아이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새로운 어떤 변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네, 비율을 네.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한번 등비수열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우리 사망자 인구수를 우리 인구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신문 기사나 뉴스를 봐도 이렇게 국가 소멸이 언제 된다고 나타난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요 계산을 한번 수학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우리 수학을 꼭 문제풀이가 아니라 사회에 되게 이슈 같은 것도 포착을 해서 네. 이게 수학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콘텐츠를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주식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